자, 시작합니다. 단원 다지기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 문제가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것 좀 옳지 않은 거랬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어떤 수 x의 3배를 한 후 3배니까 뭐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7을 뺀 수는 오케이. 5보다 크다? 예, 이렇게 돼야 됩니다. 틀렸네요. 2번. 밑변의 길이가 6, 높이가 x입니다.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 주시면 되겠네요. 넓이는 바로 40 미만이다. 약분하면 3x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도 틀렸네요. 2로 안 나눴나 봐요. 세 번째, 소금의 양 100분의 자, 농도 얼마입니까? 농도 10%인가요?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얘가 2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면 10분의 1x가 25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등호가 있어서 틀렸네요. 네 번째, 자, 거리네요. 자, 매분 x미터. 네, 그러면 시간이 분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정확하네요. 자, 거리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바로 20x다라고 바로 쓰면 되겠고요. 500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5번 갑니다. 자, 안개꽃 3,000원어치와 한 송이 2,500원인 카네이션 X송이를 섞어 샀더니, 그래요? 그래서 3,000원에다가 안개꽃 3,000원에다가 그 다음에 2,500원짜리 카네이션 몇 송이? X송이 했더니 전체 가격이 13,000원을 넘지 않았다. 넘지 않았다 밑줄 이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정답은 그대로 5번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들어갑니다. 2번. 2번도 이어서 갈게요. x값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의 정수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1, 2밖에 없겠네. 그죠? 이때 3x 플러스 4라는 놈이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x가 돼서 2x가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니 x는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거는 얘밖에 없겠네요. 정답 몇 개? 한 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3번. 자,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은 양변을 똑같이 6을 뺐죠.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뀝니다. 오케이. 자, 2번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다가 2번 같은 경우에는 2배를 한 거죠. 부등호 안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어떻게 했죠? 그쵸? 4를 뺐죠. 똑같은 수를 뭐 더하거나 빼는 거에 대해서는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부등호 방향이 영향이 좀 끼치겠습니다. 3번은 양변을 똑같이 뭐 2분의 1을 뭐 뺐으니까 전혀 문제 없겠고요. 4번은 요런 얘기네요. 여기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합니다.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고요. 그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했습니다. 더하거나 뺀 거 전혀 부등호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틀렸네요. 답은 4번이겠네. 자, 5번은 양변에 양수인 4를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B쪽으로 입을 벌리면 되겠다. 별거 아닙니다. 자, 4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라고 했는데 우리는 항상 x 앞에 개수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면 5,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15가 돼서 음수를 곱했으니까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데, 근데 이렇게 부등호가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쪽 방향으로 입을 벌리는 건 안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씁니다. 슉, 도미노 넘기듯이 거꾸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은 값 3을 더했습니다. 3을 더하면 부등호 방향은 우리가 영향이 없어요. 3 더하니까 마이너스 12, 3을 똑같이 더합니다. 3 더하면 8.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2, B는 8 해서 두 놈을 더하면 마이너스 4. 아주 뭐 심플하게 나오죠. 그 다음,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양변에 똑같이, 자, 우리가 요 놈을 구해야 되니까 뒤에 있는 이제 꼬리표부터 하나씩 거꾸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5를 빼면 마이너스 12,
자, 뺐으니까 부등호 방향은 영향이 없어요. 빼면 없어지고요. 빼면 얼마? 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변을 똑같은 수 4로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3, 부등호 방향 안 바뀌죠. 4로 나누면 네, 2 이렇게 나와서 정답 몇 번? 네, 3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차 부등식인 것을 찾으래요. 자, 일단 1차 부등식이 되려면 좌변으로 싹 다 넘기세요. 그래서 뭐 부등호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뭐 부등호는 총 4가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일단 좌변으로 다 넘겼을 때 x의 개수가 0만 안 되면 됩니다. 1차가 돼야 되니까 방정식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리 원칙대로 풀면 자, 4가 넘으면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 얘는 딱 봐도 1차가 맞죠? 부등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부등식 맞습니다. 자, 두 번째 3x 빼기 3 조심하십시오. 이거 분배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거 싹 다 넘겨서 우변을 무조건 0꼴로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지워지니까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냥 1차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부등식은 안 되는 겁니다. 부등식은 맞는데 1차는 안 된다. 다 넘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먼저 쓰고요.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고요. 얘는 플러스 4 해서 우변을 0꼴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러니까 2차 부등식입니다. 부등식은 맞는데 1차는 안 된다. 다음 자 요거 다 넘겨보면 1-x제곱 자 넘어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x제곱 해서 자 우변을 0꼴로 만들어 주신 다음 자 얘랑 얘는 당연히 계산하면 없어지죠. 그래서 남은 놈은 마이너스 2x만 남네요. 1차 맞나요? 맞아요. 상수항 없어도 돼요. 1차 맞죠? 1차 부등식 됩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전개합니다. 이렇게 분배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싹 다 넘길게요. 조금 더 계산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는 양수니 몇 차? 2차. 부등식은 맞는데 1차는 안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빨리 푸는 거죠. 그러니까 상수항은 볼 거 없고요. 무조건 1차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2차가 나오든지 3차가 나오면 그 놈은 없어져야 1차 부등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놈은 보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얘만 살아있으니까 100% x는 살아있겠네.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 맞고요. 우리가 이런 놈은 보지 말자는 거예요. 3x고 우변도 3x면 결국 x는 없어져서 1차는 안 생기겠네. 그러니까 1차 부등식 안 되겠다. 이렇게 빨리빨리 찾는 겁니다. 다음 좌변은 2차가 있는데 2차는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우변에도 똑같은 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얘는 1차는 아닌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2차겠지만 다음 4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없어졌고요. 상수항 이런 거 보지 말자는 거예요. x가 살아있으니까 1차 부등식이겠구나. 5번 요거 뭐 전개한 거 그냥 이걸로 볼까요? 전개하면 x제곱은 있는데 x제곱 나머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2차가 살아있으니까 얘는 1차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찾으면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정확하게 하는 방법을 연습하신 다음 그 다음 빨리 하는 거는 괜찮으니 정석으로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빨리 하는 것도 연습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 주어진 보기 5개 중에 해가 나머지 4개와 다른 게 뭐냐 그랬는데 천천히 풀어볼까요? 네. x는 좌변 나머지는 넘기면 됩니다. 마이너스 1 넘어가면 플러스 1 돼서 2가 돼서 방정식과 똑같아요. x는 마이너스 2일 텐데 음수로 나눴기 때문에 바뀌겠습니다. 2번 너무 쉽죠? 넘어가면 되죠. 네. 그러니까 1, 2번은 똑같으니까 1, 2번은 아니겠네요. 3번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돼서 x 빼기 2x 하면 마이너스 x가 2보다 큽니다. 다 방정식과 똑같다고 이렇게 그냥 마이너스 2가 되죠. 음수로 나눴으니까 바뀌겠습니다. 됐죠? 다음 마이너스 2x 자 상수항 넘어가면 4가 돼서 방정식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음수로 나눴으니까 바뀌겠네요. 그거 다 보면 5번밖에 없네요. 그죠? 5번 풀어볼까요? 넘어가면 x고요.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돼서 4가 되겠네. 따라서 정답은 5번만 나머지 넷과 다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 8번이네요.
얘를 계산하고 수직선이 한번 나타내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깔끔하게 이거 넘기면 그죠? 7x가 되겠고요.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돼서 마이너스 7. 양수로 나눌 겁니다. 안 바뀐다고. 방정식과 똑같아요. 그냥 여기 등호다라고 생각하시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바뀐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럼 수직선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경계값 마이너스 1이고요. 자, 등호가 있네요. 색깔 확실하게 칠해 주시고 마이너스 1것보다 크다. 그럼 수직선상에서 크다는 오른쪽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는 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9번입니다. 얘를 계산한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구간이 좀 있나 봐요. 먼저 첫 번째 얘를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이제 넘어오면 되겠죠. 그러면 2x-7x 넘어가면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고요. 자, 요 놈을 똑같이 뭐 할 거냐면 나눌 거예요. 얼마로 나눌 거냐면 마이너스 5로 똑같이 나눌 겁니다.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겠죠. 따라서 얘는 좌변은 x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돼서 틀린 구간은 라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별거 아니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뭐 또 별거 아닙니다. 자, 우리는 뭐 이 상태로 계산하면 어려우니까 우리가 항상 개수는 정수로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0을 곱하고 5를 곱하고 2를 곱해서 10과 5와 2의 최종배수 얼마? 그렇죠. 10을 곱해주시는 게 좀 깔끔하겠죠. 그래서 10 곱하면 4x, 10 곱하면 2x, 10 곱하면 20, 10 곱하면 5x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2x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5x가 돼서 마이너스 3x가 20보다 작다. 그러니까 x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분의 20보다 크다. 뭐 좀 불편하신 사람은 소수로 해도 되고요. 뭐 대분수로 뭐 하시려면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그냥 따지기 어려우니 우리는 수직선, 아유 미안하다, 좀 삐뚤어졌네. 수직선을 이용합시다.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가 6과 3분의 1은 이렇게 요 사이에 있겠죠. 뭐 적당히 어느 정도 뭐 있겠죠. 그거보다 크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에 정수들이 되게 많겠죠. 뭐 이런 놈들이 있겠죠. 쭉쭉쭉. 자, 이 중에 우리 책에서는 가장 큰 정수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제 책이랑 여러분들 책이랑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장 큰 건 못 구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작은, 그죠? 가장 작은 정수다라고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정답은 마이너스 6. 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교재 확인해 보세요. 제 책은 가장 큰 정수라고 되어 있어서 잘못됐네요. 자, 11번입니다. 자, 11번 중요합니다. 일단 문자가 괜히 많으니까 학생들 혼동하시는데 배운 대로 가십시오. 무조건 x는 좌변입니다. 나머지 x가 아닌 건 다 상수 취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해놓고, 자, 지금 x로 깔끔하게 묶여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x로 우리가 묶어주시면 a-1의 x고요. 여기는 그러면 4로 묶지 말고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근데 겁먹지 마시고 일단 방정식처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x는 일단은 마이너스 4예요. 그런데 a는 1보다 작으니까 1보다 작은 놈에서 1을 빼면 음수겠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데 혹시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양변을 똑같이 2를 빼보세요. 1 빼기 1. 1 빼기 1 얼마? 그쵸, 0. 그러니까 a-1이 음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공이 지금 x란 말입니다. 그럼 x가 아닌 나머지는 다 숫자 취급해 주는 거예요. 상수입니다. 상수. 그래서 여기 이걸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음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바뀐다. 예, 이렇게만 좀 주의 깊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자, 일단 얘를 푼 결과가 얘랑 똑같다고 했는데 좀 이런 문제, 값 구하는 문제는 우리가 좀 빨리 풀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뭐 지금은 정석으로 풀어볼게요. 자, 마이너스 분배 들어갑니다. 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조건 x는 어디? 예, 좌변. 그러니까 좌변이니까 2x가 되겠고 3 넘어가면 a 빼기 3 돼서 양수인 2로 나눌 거기 때문에 2분의 a 빼기 3입니다.
이렇게 푼 결과가 얘랑 똑같대요. 어디 갔니? 안 썼니? 이거 안 썼네요 제가. x는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똑같대요. 그럼 같은 x이고 부등호 방향도 똑같으니 결국 요 놈이 그대로 3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똑같잖아요. 따라서 2분의 a-3이 3이고요. 양변에 2를 곱하면 6이 되니까 그래서 a라는 값은 얼마다? 9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3번입니다. 자, 두 부등식의 해가 서로 같을 때 a 값은 뭐게 이렇게 물어봤네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지금 어떤 12번 문제랑 다시 똑같은 문제예요. 12번은 수직선을 준 것 뿐이고요. 어쨌든 여기 10 곱하면 되겠네요. 10 곱하면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고요. 잠깐 조심. 10을 2번 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다 곱하든 괄호 안에 곱하든 한 번만 곱하는 겁니다. 네. 어쨌든 10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괄호가 있습니다.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어줍시다. 그러면 5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x. 조심, 여기도 해야 돼요. 또 플러스 5라고 쓰는 친구들 또 되게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건 3x가 되겠고 넘어가면 플러스 10 돼서 12가 되니 자, 양수로 나눌 거죠.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푼 결과도 이렇게 그대로 나오면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해보죠 뭐. 여기 2를 곱하고 여기 3을 곱해야 되니까 최종 배수 6을 곱하면 되겠죠. 6 곱하면 3a. 조심,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심, 여기도 똑같이 6을 곱하는 겁니다. 여기다 6 곱하면 약분하면 2가 돼서 2배를 바로 씁시다. 이 정도는 이렇게 괜찮죠? 자, 넘어가면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6a 빼기 2입니다. 그러니까 이놈이랑 이놈이랑 지금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같은 x, 잘 됐고요. 부등호도 아주 이쁩니다. 그 나머지 얘하고 얘만 같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끝났네요. 그럼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가 4가 돼야 되고요. 마이너스 6a는 넘어가면 플러스 2가 돼서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난제입니다. 난제. 자, 이거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이런 내용들 꼭 좀 우리가 좀 완벽하게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학령 올라가도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안 돼서 자꾸 뭐 중3 고등학교 올라가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배운 대로 갑니다. 일단 1단계 푸세요. 1단계 뭐냐면 주어진 부등식을 푸세요. 일단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 넘기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7x가 되겠고, 자, 넘어오면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3이니까 배운 대로 가세요. 자, 음수로 나눌 겁니다. 부등호 방향은 바뀌겠네요. 그죠? 자, 이때 일단 그냥 두지 마시고 당연히 마이너스를 분자 분모에 나누면 되죠. 예. 여기서 부등호 바뀌는 거 아닙니다. 7분의 2a 플러스 13입니다. 예, 이렇게 일단 푸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요 매뉴얼들만 가세요. 두 번째, 주어진 부등식을 갖다가 우리가 어디다 수직선 위에 나타냅니다. 나타낸다. 오케이, 나타낸다. 그럼 일단은 문제에서 자연수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수직선 그대로 갖다 나타냅니다. 네, 이렇게요. 그 다음 이제 자연수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0이고요. 여기가 뭐 1 정도 되겠고요. 뭐 2 정도 될 텐데, 자연수는 우리가 1부터입니다.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놈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런 데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왜냐면 작다가 되니까 1이라는 자연수가 생기죠. 그러니 당연히 얘가 요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연수가 없는 거잖아. 요 안에 7분의 2a 플러스 13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요런 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1이라는 자연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는 당연히 안 되죠. 뭔 소리야. 당연히 되죠. 그죠? 당연히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일단 자연수해가 없다라고 했을 땐 하여튼 여기에 있든 뭐 요런 데 있든 뭐 요런 데 있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1보다 왼쪽만 있으면 무조건 뭐다? 그렇죠. 자연수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해서, 그래서 7분의 2a 플러스 13이 일단 1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자연수해는 없겠다. 1보다 큰 쪽이 있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뭐냐면 바로 경계값 조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값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만약 1이라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값이 1이라면 요 값이 1이라면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그냥 넣어봐요. 이렇게 얘가 1이라면 여기다 2를 넣습니다. 이제 없어진 거예요. 1 그대로 넣었어요. 1보다 작습니다. 자연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값이 1이어도 자연수가 없다라는 이 조건을 만족을 하지요. 오케이. 내가 이 값이 1이어도 된다고 이렇게.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이거 잘 못하시더라고. 됐니? 근데 자꾸 학생들이 뭘 착각하냐면 선생님 여기엔 등호가 없는데 왜 자꾸 등호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 지금 자연 X라는 놈이 자연수가 없다라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A를 찾는 거잖아. X를 찾는 게 아니잖아. 자연수가 없다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A 값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기다가 그대로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계값 조사예요. 그래서 여기다 2를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1 넣은 걸 여기다 한번 써봤더니 이렇게도 이건 자연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연수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요 값이 1이어도 가능하겠군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호랑 관계가 없어요. 됐죠? 예, 이거 중요합니다. 이 매뉴얼대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안 헷갈리세요. 이건 고등학교 때도 또 나오니까요. 자,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변에 7을 곱하면 2a 플러스 13이 7 넘어가면 2a는 마이너스 6 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되돌려 보셔서 꼭 이해를 하십시오. 이거 학년이 올라가도 또 나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페이지 61페이지 15번입니다. 또 나왔네. 14번 문제랑 또 하는 방법이 비슷하네요. 첫 번째, 매뉴얼대로 갑시다. 이번엔 강조의 빨간색. 항상 제가 아까도 네모해드렸지만 이런 범위 구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예. 첫 번째 뭐냐면 주어진 부등식을 먼저 뭐한다? 주어진 부등식을 풉니다. 네, 빨간색 보이시겠죠? 네, 일단 풉니다. 배운 들어가세요. 자, 2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양변을 우리가 2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인데 이렇게 쓰는 게 이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를 중간에 쓰는 게 그런 게 예쁜 겁니다. 일단 풀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주어진 부등식을 반드시 어디에다가 수직선 위에 어떻게 한다? 나타냅니다. 요 매뉴얼대로 갑니다. 근데 가장 작은 정수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거를 좀 만족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얼마보다 크다고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 있는 게 2분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텐데 크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가장 작은 얘를 만족시키는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되겠고요. 한 요쯤이면 마이너스 3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보다 더 이쪽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3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2가 되려면 요렇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좀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걸 그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요놈은 마이너스 3과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2 사이에 있겠다라고 그림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까 뭐 했습니까? 그죠? 경계값 조사입니다. 경계값. 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경계값 조사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또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첫 번째, 요 놈이 자 이제 여기 있는 거 등호 없으니까 왜 등호 왜 들어가 물어보시면 안 돼요. x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작은 정수가 마이너스 2라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a를 찾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경계값 첫 번째, 요 경계값이 지금 두 개네요. 그죠? 첫 번째, 요 놈이 마이너스 3이라면 요 놈이 마이너스 3이라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그대로 넣어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마이너스 2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3이어도 된다고요. 오케이. 두 번째, 경계값 또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있네요. 그래서 요 자리에 그대로 넣으세요. 똑같잖아. 그대로 요 자리에
그대로 놓으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정수 중에 가장 작은 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그치, 안 되는 거잖아.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니까 얘는 등호를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나요? 되게 중요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마이너스가 너무 많네요. 일단 양변에 우리가 이제 2를 곱하고 이제 마이너스 할 건데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 방에 갈까요, 그냥? 오케이.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바뀐다고 그랬죠? 4. 마이너스 2 곱하면 a 플러스 3. 마이너스 2 곱하면 6 해서 거꾸로 씁니다. 이렇게. 됐니? 거꾸로 씁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2 곱하면 6이고요. a 플러스 3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 4인데 부동호가 2개 이상일 때 이렇게 안 쓴단 말입니다. 거꾸로 쓴단 말이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단계는 좀 건너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a 값의 범위니까 양 똑같이 3을 빼주면 3 빼면 얼마? 1. a 3 빼면 얼마? 3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뭐 정수가 몇 개다, 가장 작은 정수가 뭐다, 뭐 그런 어떤 멘트가 있는 상태에서 범위를 구하는 문제는 항상 이 세 가지 매뉴얼로 따라가시고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런 건 변별력으로 시험 문제 꼭 나올 겁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가장 작은 세 자연수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 조금 정리 좀 하고 갈게요. 뭐 문제는 금방 푸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연속하는 그죠? 두 자연수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한 놈을 제가 x다라고 한다면 다른 한 놈은 이거보다 하나가 많겠죠. 물론 꼭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x 빼기 1x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쓰는 방법은 되게 많은데 뭐 이왕 미리수 하는 거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낫겠죠. 그죠? 예, 이게 좀 이쁘죠. 자, 그럼 이번엔 뭐 한번 해볼 거야? 자, 이번엔 연속하는 세 자연수다. 그럼 이제 얘들 쓰는 방법이 많겠죠. 뭐 이대로 하면 x 플러스 2도 있겠지만 가운데를 x라고 딱 잡아 놓으시고요. 뭐 얘는 하나가 적겠고 얘는 하나가 많겠죠. 이렇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더하면 깔끔하게 3x라는 게 나오는데 여긴 더하면 3x 플러스 3이라는 꼬리표가 하나가 더 나오니까 웬만하면 심플한 게 좋아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좀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엔 연속하는 두 뭐 짝수여도 좋고요, 홀수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방법으로만 쓰겠습니다. 그럼 짝수 홀수는 두 개 차이죠. 2, 4, 6 짝수일 때는 이렇게 두 개씩 가죠. 홀수도 1, 3, 5 두 개씩 가죠. 그러니까 x와 x 플러스 2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짝수일 때는 x가 짝수, 홀수일 때는 x는 홀수겠죠. 네, 그냥 우리 중학교 때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번에 연속하는 뭐 짝수도 좋고요, 홀수도 좋습니다. 홀수. 이때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운데를 화끈하게 잡아주시고요. 두 개 차이니까 두 개가 적고 두 개가 많아서 이렇게 써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짝수일 때는 x가 짝수겠고요, 홀수일 때는 x가 홀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이제 다 더하면 깔끔하죠. 바로 3x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잡는 겁니다. 합이니까 싹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바로 3x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니까. 그래서 3x가 30보다 크니까 x는 10보다 커서 당연히 가장 작다면 x는 얼마면 좋겠습니까? 그죠? 11이면 좋겠죠. 그러니까 11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뭡니까? 그죠? 10, 11, 12가 돼서 정답은 이렇게 세수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조각 케이크 한 개의 가격이 2,500원입니다. 그럼 내가 이거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X개를 샀다라고 한다면 가격은 2,500X겠죠. 그러면 이것만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자에 넣어야죠. 그러니까 상자의 가격은 1,200원이면 합니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2만원 밖에 없어서 2만원 넘지 않는 선에서 사고 싶은가 봐요. 2만원 이하가 되게 하려면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세운 다음에 풀면 될 텐데 그냥 해도 되겠지만 왜냐하면 0 2개씩 좀 없앱시다. 그래서 100으로 나누죠.
숫자는 작게 하는 게 좋잖아요. 0 두 개 없애면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25x가 자 12를 200에서 빼면 188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x는 얼마냐면 25분의 188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직접 나눠도 될 텐데 뭐 25 곱하기 4 하면 100이니까 대충 얘는 25 곱하기 7 하면 얼마죠? 한번 써드릴까요? 네. 7, 5, 35, 7, 2, 14, 175가 돼서 네. 뭐 7점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7점 얼마. 그러니까 뭐 7점 몇 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몇 개. 그쵸? 최대 몇 개? 7개까지는 살 수 있겠구나. 그것도 해석 조심하세요. 또 6개를 만듭니다. 7개 하고도 조금 더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팔잖아.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최대 7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현재 민지가 사탕을 42개, 영찬이 7개가 있대요. 그래서 뭐 좀 더 주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민지가 뭐 사탕이 많으니까 영찬이에게 뭐 하여튼 몇 개를 줬나 봐요. X개 줬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X개를 주게 되면 당연히 민지 입장에서는 X개만큼 줄어들겠고 영찬이는 당연히 X개만큼 늘겠죠. 그 나누어 준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자, 나누어 준 후에 민지가 가지고 있는 사탕의 개수가 영찬이가 가지고 있는 이 사탕의 3배보다도 많대요. 그럼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식 세우는 거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좀 써가면서 하시면은 식 세울 때 좀 편합니다. 어쨌든 42 빼기 x가 요 분배 37에 21 조심하세요. 3x까지 들어갑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3x가 돼서 마이너스 4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2 그러니까 마이너스 21 돼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자. 부등호 방향 바뀝니다. 얘는 4, 5, 20 돼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5개 하고도 조금 더 있는 거죠. 5점 얼마죠? 그러니까 최대 몇 개? 그쵸? 5개까지는 줘도 그래도 영찬이보다 3배 이상, 3배보다 더 많게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19번인데요. 뭐 그냥 무제한 쓰면 될 텐데 뭐 하여튼 이런 요금제들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A와 B라는 요금제가 있는데 A는 이제 기본 요금이 12,000원입니다. B는 18,000원이에요. 당연히 싼 우리가 이걸 써야 될 텐데 뭐 전환은 좀 해야 되니까 얘는 1초당 3원이 붙고 얘는 1초당 1원이 붙으니까 내가 과연 몇 분까지를 쓰게 되면은 그때 내가 A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유리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싸다는 얘기니까 B라는 요금이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A를 선택하겠죠. 그죠? 따라서 A 요금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12,000원인데 1초당 3원이니 됐습니까? 1초당 3원이니까 내가 X초다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X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또는 분으로 하겠다. 분으로 해도 되겠죠. 나중에 이제 초가 환산하기 싫으면 분으로 하게 되면 밑에다 쓸까요? 그럼 여기는 이제 1분당 통화요금은 그죠? 어차피 뭐 구하고자 하는 게 분이니까 그 1초에 3이니까 1분이면 60초잖아. 60 곱하면 18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60원이 되니까 이걸로 하고 싶으면 이때 X는 X분 미지수는 몇 분 통화했냐 그걸로 하면 이때는 180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으로 할까요? 예, 분인도 좀 낫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A 요금제의 가격이고요. B 요금제는 기본 요금이 18,000원인데 몇 분 통화했니? X분입니다. X분 지금 X로 바꿨어요 제가. 예, 그죠? 거기는 얼마다? 60이다.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0 지우지 말고 바로 한번 해볼까요? 넘어가면 120X고요. 18,000원에서 12,000원 빼면 당연히 얼마? 그쵸? 6,000원이겠죠. 너무 쉽다 이거. 00 지워주고요. 12 곱하기 5가 60이니까 그죠?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다? 50분 미만을 통화했을 때 A 요금제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사다리꼴 A, B, C, D가 있는데 자, A, B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P는 움직이는 거니까 정해진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가 전체 사다리꼴 넓이의 반 이상이 된답니다. 반 이상. 그랬을 때 BP의 길이는 최대 얼마까지 될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BP의 길이를 X라고 잡는 게 맞고요.
그건 당연히 우리는 요 길이는 전체 AB의 길이가 50이니 여기는 50-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일단 동그라미 1번. 자, 사다리꼴 ABCD의 넓이 정도는 구할 수 있다. 2분의 1. 아랫변과 윗변을 더하면 100이죠. 높이 50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나누기 2다라고 많이 외우셨을 텐데 이제 곱하기 2분의 1로 갑시다. 약분하면 50이니까 5 얼마? 250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자, 우리가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갑시다. 뭐냐면 자, 요 넓이 있죠, 요 넓이. 요 DPC라는 넓이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DPC라는 넓이는 전체 그죠? 아이고, 기호를 한번 쓸까요? 네, 기호를 한번 씁시다. 바로 써버렸네. 전체 넓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그죠? 요놈과 요놈을 더한 것을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예,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삼각형 APD라는 넓이와 삼각형 뭐 PBC라는 넓이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빼주면 될 텐데 하나씩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 넓이는 아까 2500이다 라고 미리 구해놨고요. 요 놈은 두 개를 곱해서 2로 나누면 될 텐데 잠시만요. 하나씩 좀 구해놓고 가는 게 낫겠다. 그죠? 삼각형 제가 뭐라고 썼죠? APD. 자, 2분의 1 밑변 40 높이 얘가 되겠죠? 40 곱하기 50-x 반드시 괄호. 자, 요놈은 약분하면 20이 돼서 50-x가 될 테니 요놈은 그럼 전개하면 1000 빼기 20x가 일단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놈은 1000-20x 아이고 왜 이래 20x 예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요놈 구하러 갑니다. 요놈 너무 쉽다. 이거 바로 할까요? 두 개 곱해서 2로 나누면 되는데 곱하면 60x니까 2로 나누면 얼마? 바로 30x. 일단 천천히 가겠습니다. 처음 배우는 거니까. 식은 이렇게 말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2500에서 1000을 빼면 1500이죠. 두 개 하면 10x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x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요놈 이제 구했으니까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해볼까요? 1500 마이너스 10x가 그죠? 요거의 절반입니다. 그죠? 요 절반은 얼마? 1250 이렇게 되겠네요. 배운 대로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1500 돼서 1500에서 얘를 빼면 그렇죠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250.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눴으니까 부등호 바뀌고 0 하나 지우니까 25가 돼서 최대 얼마? 네, 25다.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페이지 62페이지네요. 첫 번째. 또 나왔습니다. 이거를 푼 결과가 얘래요. 또 비교하는 문제네요. 그죠? 자, 일단 배운 대로 갑시다. 겁먹지 마시고요. 일단 x를 일단 넘기세요. x는 무조건 좌변이라면서요. 우변은 바로 계산합시다. 자, 이렇게 했더니 오케이. x로 묶읍시다. 600이 a죠. x로 묶었습니다. 분배법칙 이용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요 놈을 일단 나누죠. 네, 나눕니다. 네, 나눕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가 발생됐네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조금 망설여지는데 결과를 봤더니 그거의 해가 크거나 같다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반드시 얘가 양수였으니까 안 바뀌었구나. 왜? 결과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거 다 됐네요. 자, 부등호 방향도 똑같고 x도 똑같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이놈이 뭐가 되면 좋겠습니까? 그쵸? 6-a가 12 이렇게 될 테고요. 이런 거 연산할 때도 바로 약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써드릴게요. 600이 a분의 4가 1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뭐 중열 때 배웠던 게 방정식입니다. 3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그 당연히 600이 a가 얼마? 그죠? 분자와 분모가 똑같아야 1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a는 얼마? 네, 2가 되면 되겠다. 아주 가볍게 풀면 되겠습니다. 다음 샌드위치 한 개의 가격이 1,500원, 쿠키가 800원입니다. 근데 전체 비용은 3,400원 좀 이하로 했으면 좋겠답니다. 34,000원이라 3,400원 맞죠? 34,000원이네요. 근데 느낌이 쌓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샌드위치 최대 몇 개냐 그랬습니다. 오케이. 그 샌드위치를 우리가 몇 개인지 모르니까 이제 요렇게 한번 좀 보자는 거죠. 합쳐서 몇 개라는 말이 있나요?
아우, 지금 30개가 있네요. 그것도 안 썼네. 죄송합니다. 30개니까 그럼 전체 30에서 샌드위치 X를 뺀 요렇게. 예. 그죠? 이렇게 되면 됩니다. 제가 정보를 2개나 흘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를 X개 샀다라고 했을 때 합이 30개니까 쿠키는 당연히 전체 30개에서 샌드위치를 뺀 X를 뺀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Y 뭐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미지는 무조건 하나입니다. 가격 들어갑니다. 샌드위치 X개를 샀습니다. 한 개가 1,500원이에요. 1,500X. 쿠키는 800원입니다. 800 곱하기 30 빼기 X가 34,000원 이하면 좋겠답니다. 됐죠? 자, 일단 0~2개씩 없앱시다. 이건 조금 너무 숫자가 좀 지저분하니까 100으로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둘 다 나누시면 안 돼요. 그러면 0~2개 없앤다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되겠고요. 자, 이거 그러면 15x 플러스 8324 마이너스 8x 여기는 340 이렇게 그대로 갖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하면 7x인가요? 네, 7x가 되겠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40입니다. 그죠? 340에서 240 빼면 얼마? 100.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고 대분수 살짝만 쓸까요? 소수 써도 됩니다. 7일은 7, 7, 4, 28에서 요 정도 나와서 14. 얼마니까 14보다는 어쨌든 큰 값이죠. 그거 이하 중에 가장 큰 자연수는 14가 돼서 최대 14개를 살 수 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페이지 63페이지네요. 오케이. 자, 1번입니다. 자, 문제 하나 써봤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 X에서 좋아요. 보통 이제 X라고 이제 안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친절하게 좋네요. X에서 10을 뺀 수는 그랬습니다. 어떤 수 X에서 10을 빼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수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수를 가르칩니다. 즉 그대로 X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X의 의는 원래 괄호인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되고요. 3배, 배는 곱하기란 얘기죠. 3배에다가 한 후에 2를 더했답니다. 그렇게 했더니 더한 이것보다 얘가 작답니다. 이렇게 식만 쓰래요. 됐죠? 다음 2번입니다. 아우, 삼각지 넓이 뭐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2개 곱하면 8x인데 2로 나누면 그냥 4x죠. 삼각지 넓이는 20 이상이다. 끝.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번입니다. 야, 이 부등식을 풀고 수직선에 나타내래요. 그러지 뭐. 오케이. 자, 여기는 3을 곱해야 되고 2를 곱해야 되고 5를 곱해야 되죠. 최종 배수 얼마? 그쵸. 30이다. 살짝 써놓고 하겠습니다. 거기 곱하면 얼마? 10이죠. 그러니까 10배가 되죠. 10배를 바로 쓰셔도 좋아요. 저는 바로 쓰면 더 좋습니다. 혹시 헷갈릴까봐. 여기다 곱하면 15가 돼서 여기는 15x고요. 곱하면 6이죠. 6을 바로 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몰라서 한번 써봤습니다. 바로 해주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50x, 이렇게 하면 40, 여기는 15x 그대로, 이렇게 하면 1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죠. 또 1 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냐면 27이거든요. 50에서 27 빼면 23x. 지저분하네, 그죠? 이렇게 하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40 돼서 마이너스 46입니다. 계산 결과는 뭐 괜찮네요. 23으로 나눕니다. 양수니까 부등호 안 바뀌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뭐 깔끔하게 수직선 한번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겠고요. 자, 지금 여기가 등호가 없으니까 뻥 뚫리고요. 마이너스 2라는 것보다 크답니다. 그럼 수직선 상에서 크다는 멘트는 오른쪽이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렇게 빗금을 좀 쳐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또 까다롭습니다. 아까 우리 60페이지에 있던 14번 문제, 61페이지에 있던 15번 문제, 그죠? 뭔가 뭐 잔수의 뭐지? 문제가 아까 뭐였나요? 예, 뭐 해가 없다, 또 뭐 가장 작은 정수가 뭐 마이너스 2다, 이런 조건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조건이 뭐 x의 개수가 몇 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조건이 있는 상태에서 범위를 항상 물어봅니다. 자, 이거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는데 정해져 있어도 한 번에 조금 이제 풀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 뭐라고요? 일단 주어진 부등식을 뭐한다? 푼다 그랬습니다. 부등식을 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일부러 제가 또 네모칸까지 해놨지 않습니까? 저런 멘트적인 문제입니다. 풉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다 하세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돼서 2x가 넘어가시면 뭐 3a 플러스 3 돼서 뭐 이 정도야 뭐 우리가 이제 쉽게 풀죠. 부동호 방향 안 바뀌는 거고요. 일단 풀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줄 아세요. 자,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렵습니다. 뭐냐면 얘를 주어진 해를 반드시 어디에다가 네, 수직선 위에 나타내라. 막 나타내는 게 아니죠. 이 조건이 있으니까 요거에 맞게 자연수가 딱 3개만 될 수 있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 일단 해볼게요. 자, 그렸습니다. 그 자연수가 3개니까요. 기본적으로 일단 0 하나 찍어줄게요. 0, 1, 2, 3. 그러니까 요 자연수 요 딱 3개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4가 있으면 4 오른쪽 조금만 더 그려볼까요? 4 오른쪽에 얘가 있어버리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 잠시만요. 네, 그러니 4를 좀 넉넉하게 엿다 그리겠습니다. 제가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놈은 당연하게도 여기쯤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가 딱 요 3개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포함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이놈이 요 딱 사이만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이해되시죠? 딱 3개입니다. 얘가 또 3 왼쪽으로 가도 안 돼요. 그 2개밖에 안 되니까. 그쵸? 오케이. 그럼 일단 나타내서 요 놈은 일단 3과 최소한 얼마죠? 3회인가요? 3a 플러스 3. 그래서 3과 4 사이에 일단 있어야 된다까지가 2번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세 번째 그죠? 경계값 조사입니다. 경계값 조사다. 자, 또 이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럼 그 경계값 뭐냐? 지금 딱 보니까 경계값 딱 2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자, 요 놈이 여기 있는 요 놈이 3이면 어떡하냐 이겁니다. 여기 등호가 있다고 다 등호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를 만족시키는 a값의 범위입니다. x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만 될 수 있게끔 a가 될 수 있는 거 싹 다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찾았어요. 근데 3과 4 중에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첫 번째 요 놈이 3이라면 해서 3을 넣어보는 거예요. 아까 배웠잖아. 똑같고 똑같으니까 얘다. 아까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 3이라면 얘는 자연수가 몇 개입니까? 그쵸? 1, 2, 3이니까 몇 개의 자연수? 3개라는 조건 만족한다? 오케이. 등호 딱 들어간다. 됐죠? 자, 이제 두 번째 어디 갔어? 오케이. 두 번째 뭐냐면 이번에 여기 경계값 요거 4. 그러니까 여기에다 또 4를 떡 쓰는 겁니다. 아까 배웠잖아요. x 똑같고 부등호 방향 똑같고 얘가 4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 자연수 몇 개입니까? 4개죠. 3개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얘는 안 되니까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 겁니다. 찾은 거예요. 마지막 계산은 우리 할 줄 알잖아요. 그죠? 양변이 2로 곱하면 자, 부등호 방향 당연히 안 바뀌겠고요. 3을 빼주면 3이고요. 3 빼면 5가 됩니다. 마무리. 죄송합니다. 여기 3회입니다. 잘 안 써지네. 3회. 양변을 또 3으로 나누니 1 이상 얼마? 3분의 5 미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이게 답인데 A는 또 1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A는 자연수란 말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값이 다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누구죠? 주인공이? 지훈이. 자, 지훈이는 집에서 박물관까지 떨어진 거리가 7km인데 처음에는 시속 3km로 걷다가 갑자기 뛰고 싶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시속 6km로 뛰었답니다. 그 전체 걸린 시간이 1시간 30분 이내랍니다. 중요하니까 제가 미리 동그라미 해놨어요. 그때 걸은 거리는 최대 얼마냐 그랬는데 자, 요 상태로 풀면 여러분들 되게 힘드세요.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조금만 그려놓고 하겠습니다. 자, 지훈이 집에서 일단 여기 박물관인가요? 네, 박물관까지입니다. 그림을 좀 이렇게 좀 그려가면서 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풀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일단 여기가 7km입니다. 그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걸었나 봐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바뀐 지점이 있는데 일단 요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시속 얼마? 시속 그쵸? 3km를 일단 걸었답니다. 그죠? 그다가 도중에
시속 얼마? 6km로 뛰었답니다. 문제에서는 걸음거리는 최대 얼마나 물어봤으니까 걸음거리를 제가 x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는 y라고 쓰시면 안 돼요. 전체가 7이니까 당연히 얼마? 7 빼기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이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정보입니다. 1시간 30분입니다. 일단 단위가 시속이잖아. 시간당 이렇게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분속이면 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위 통일을 해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1시간 30분이나 넘으면 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요놈이 좀 분이니까 자 1시간에 60분이죠? 그래서 60으로 나누게 되면 시간으로 환산이 가능하니 1 플러스 2분의 1 돼서 오케이 2분의 3시간으로 이렇게 단위를 통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내라는 말 중요하다 그랬죠? 요건 이하입니다. 자꾸 이게 미만으로 인식이 되나 봐요. 이거 이하라고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식 세우겠습니다.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 속력분의 거리 3분의 x. 자 뛰어갔을 때 걸린 시간 속력 6분의 거리 이렇게. 그래서 걸어갔을 때 걸린 시간과 뛰어갔을 때 걸린 시간 합해서 2분의 3시간 이하다. 이내는 이하다. 이렇게 인식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푸는 거 너무 쉽네요. 최종 배수 얼마? 오케이 6 곱하면 되니 바로 할게요. 약분하면 2 그래서 2x 약분하면 그대로 7-x 약분하면 3 3은 9가 돼서 따라서 x가 나오겠죠? 9에서 7 빼면 얼마? 2가 돼서 2km 이내. 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